네, 좌석 순서는 이름이 다 정리가 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네, 먼저 박정환 감독님께 작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비싼 무라비는 사실 제 스케일이 크거나 화려하고 스타일이 멋있는 드라마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요즘 드라마가 산업화되면서 또 상업화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스케일 커지거나 화려해지는 측면이 강한데 진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 작지만 감동적인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원작 비싼 무라비 소설을 접하고 이 작품이야말로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작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이어서 송종일 씨부터 배역 소개와 함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돌입니다. 저는 이제 민사 44부를 이끌어가는 부장판사 한세상 역할을 맡았습니다. 됐어요?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신가요? 박정환 감독이 처음에 저희가 들어왔을 때 저는 제일 좋았던 보통 법정 드라마면 정경유착에 대한 일이나 아니면 주인공의 밑도 끝도 없는 전 세계를 구할 것 같은 그런 정의감 이런 게 많이 표현이 됐는데 미스 아프라비에서는 실제 판사님이 집필하는 글이다 보니까 정말 소소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길거리에서 술 먹고 힘들어하는 부분들 또 이혼부 작은 좀도둑 이야기를 되게 큰 보기 좋은 큰 사건이 아닌 소소한 이야기들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사 사건입니다. 형사 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되게 또 젊은 내부부가 통통 튀는 역할을 해서 최근 한 10몇 년 동안 드라마에서 배우들 나이를 합쳤을 때 제일 젊은 드라마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되게 젊게 건강하기 위해 저희 드라마 미스 아프라비 오늘 저녁에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찍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고아라 씨 배역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스 아프라비에서 마차원 역을 맡은 고아라입니다. 저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법원을 꿈꾸는 열혈 초입 판사 역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스 아프라비에서 임바름 역을 맡은 김명수입니다. 배우로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임바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공감 갈 수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싼 무라비에서 정광 역할을 맡은 부덕환입니다. 네, 전역하고 첫 작품인데요. 네, 즐겁게 잘 찍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 아프라비에서 알파고와 같은 업무 능력으로 판사님들 사이에서도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속기사 역의 이도영 역을 맡은 이엘리아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요원이 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V리포트 김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먼저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사실 그동안 많은 법정 드라마가 있었는데 미스 아프라비는 이제 실제 판사고 원작까지 쓴 윤유석 작가라는 차별점이 있는 것 같은데 베스트셀러 작가시긴 하지만 드라마 극본은 처음이시잖아요. 어떤 점이 좀 달랐을지 색달랐을지 궁금하고요.
또 고아라 김명수 씨한테도 질문 드릴게요. 작가님이 실제 경험이 많으시니까 배우들하고 소통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배우들하고 어떤 얘기했을지 또 주연진 분들이 실상을 나가 보셨는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두 분이 대표로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미사무라비 책이 나온 거는 2016년 겨울이고요. 그 해에 일간지에 연재되던 칼럼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 10년 전에 2007년쯤에 사실은 이제 판사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게 제가 그때 한성별곡이라는 미니시리즈를 연출한 직후였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 잘 봤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사실은 그 의사 출신의 작가들이 쓰는 의학 드라마가 많고 법률가 출신 작가들이 쓰는 법정 드라마가 많은데 한국에도 그런 드라마가 나오면 훨씬 더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냐는 얘기를 사실 그 당시에 10년 전에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한번 그런 걸 써볼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이제 한 10년이나 지나서 본인이 일간지에 연재하는 칼럼을 통해서 그걸 드라마를 염두에 둔 듯한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랜 동안의 고민이 쌓여서 나온 작품이고, 물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에피소드들이나 이야기는 판사생활 20년 동안의 경험이 집약된 거여서,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주는 감동이 굉장히 대중들에게 좋은 드라마로서 다가가기에 적합한 좋은 소재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드라마 극본화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고민이 사실 20년 경험을 가진 판사의 이야기를 자료조사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공부해서 드라마 작가들이 체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원작자와 드라마 전문 작가들 사이에 콜라보 작업을 다양한 시도를 하다가 이건 실제 20년의 경험에서 오는 디테일이 아주 자세하게 녹아있는 세밀한 극본을 쓰기 위해서는 원작자가 직접 쓰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좋은 대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고아라 씨와 김명수 씨께 그 문유석 판사가 배우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실제 경험은 어떤 경험을 쌓으셨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우선 작가님이랑 많은 리딩도 하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법을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서 이때 우배서에 관련된 일을 어떤 일을 하는지도 많이 보고, 법정에서 평소 지내는 모습들이나 그러면 재판할 때의 모습들을 많이 좀 지켜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이 나왔을 때도 작가님이랑 계속 연락을 통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상담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작가님이 말씀하시기에 이마름과 굉장히 동화가 되어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도분들이 보기에 하여금 좀 더 인바란스럽게 원작에 가까운 인바를 연기하게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대본 받아봤을 때 현직 부장판사님께서 직접 쓴 대본이라고 해서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실제 법정을 찾아가서 재판을 보기도 하고, 지금 저희 작가님 재판 하시는 때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큰 도움이 됐어요. 진짜 주변에 박차오름 같은 그런 일을 행했던, 그런 행동을 했던 여자 판사님들도 직접 만나 뵙고, 평상시 옷차림이라던가 아니면 일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이런 것들, 디테일한 것들을 좀 더 가까이서 다 접할 수 있게 됐어가지고 작가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 작가님이 미스 함무라비라는 책도 있지만 개인주의자의 선언이나 판사유감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 안의 내용들도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거에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충분한 답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싱글리스트 강보라 기자라고 하고요. 그 문유석 판사님이 지난해 칼럼 중에 그 전국의 부장님들께 드리는 글이라고 되게 그게 화제가 많이 됐었고 청년들한테 공감을 많이 이끌어낸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작품에서도 배우분들도 다 나이가 어리시고 한데 혹시 청년들을 위한 코드라던가 그런 사이다 발언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칼럼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사실 초임 판사들이 대체로 연령이 실제 배우들의 나이와 똑같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엘리트들이고, 그래서 시험을 여러 번 실패하고 오랜 도전 끝에 성공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실제는 나이가 조금 더 많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 드라마의 가장 중심적인 축으로 잡은 건 그 사회 초년병들이 겪게 되는 조직과 사회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거대한 벽과 틀에 부딪혀서 자신이 깨어져가는 것을 느끼면서 깨닫게 성장해가는 이야기여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직종의 사회 초년병들, 젊은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자 했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그리고 이제 원작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그 칼럼뿐만 아니라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발생하는 한세상 부장님과 임마른 박차오른 판사 간의 그 충돌의 지점에서 오는 이야기가 긴장도 있지만 굉장히 코믹하게 재미있는 부분들도 많아서 아마 이 드라마의 흥미 요소 중에 하나 될 것 같습니다. 네, 감독께 답변 받았는데요. 혹시 배우분들께서도 이 드라마 촬영하시면서 느꼈던 청년 코드가 있으셨다면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본방사수를 하시면 드라마 안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다하고 돌직구적인 재미난 멘트들은 저희 젊은 친구들이 쓰는 영화들은 되게 많이 나와서 보시면서 그런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추가한 말씀 한마디만 드리자면, 사실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고 원작이 담고 있는 정신 중에 정말 제가 소중하다고 판단되는 가치 있는 부분은, 그래서 9세대들의 잘못을 욕하는 것으로 그 통쾌함을, 그 후련함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진지하고 깊은 고민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9세대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가 있고,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도 느끼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거기에 반발하는 이유가 뭔지를 같이 9세대들도 느끼면서, 그래서 한세상 부장님과 이바른 박차오른 초임 판사들 간에 벌어지는 그 갈등의 화해의 순간이 주는 감동이 굉장히 짙게 감동적으로 깔려 있어서요. 그런 의미에서도 단순히 그냥 통쾌한 사이다만 날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 세대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 나갈 수, 화해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도들이 작게나마 펼쳐지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작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드라마라고 하고, 그리고 이 드라마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드라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요, 진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송동일 씨 이제까지 했던 작품 중에 연기 제일 잘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우들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 기존에 했던 느낌하고 정말 다르네? 기존에 했던 연기보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잘하네? 깜짝 놀라시는 지점들이 있을 거고요. 제가 해냈습니다. 농담이고요. 마지막으로 시너지가 너무 좋았고요. 그 화합의 분위기가 이끌어내는
그 시너지의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배우들의 연기가 참 좋구나 이런 점이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박장환 감독님은 제가 추억 때 만났고 그다음에 도망자 때 만났는데 솔직히 말하면 미스 한무라비를 연출 제일 잘했습니다. 미스 한무라비에 비하면 다른 거는 좀 허접하다 정도로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뉴요라는 투자사가 또 태양의 후예 두 번째 올 사전 제작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기획 부분에서도 아마 탄탄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양의 후예보다 조금 높은 시청률을 기대한다고 아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획 부분도 튼튼하고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사실 그거예요. 지금까지 나도 걱정을 했어요. 사실 박장환 감독이 그 밑도 끝도 없는 남자들 근육 보여주게 하려고 여름에 옷 다 벗기고 액션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제 미스 한무라비 전에가 이제 K2도 액션 센 거였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를 걱정해서 다루고 있는데 저희 재판장은 그런 부분이에요. 동네에서 술만 먹으면 괜히 사람 흐드럽패고 24페이지라면 테이블 없던 사람이 뒤집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희하고 복정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정말 이 사람은 20년이다,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 아닌 6개월 때려, 1년 때려. 그 때리는 것마저도 정말 고민해서 무배석 자배색이 모여서 신구가 서로 자기 의견을 내서 아니면 이 사람 보내지 말고 알코올 센터로 보내서 치료 쪽으로 가자. 젊은 친구들은 나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기존의 법정 드라마 많이 틀릴 겁니다. 중요한 건 고민 많이 하죠. 저희가 보통 법정하면은 이제 옛날 급방에서 쓰는 저울 저울을 들고서 죄와 그리냐라는 부분이 상징적인데 그 적은 것 가지고도 구 신이 서로 모여서 합의실에서 서로 자기 의견하고 하는 게 아마 제일 많고 그다음에 박장환 감독의 그 힘 다 뺀 소소한 이야기를 과연 처음으로 이 미스 한무라비에서 담는데 어떻게 담을지 저도 제일 궁금하고 그게 아마 관전 포인트입니다. 박정환이 살려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미스 한무라비 화이팅! 저희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는 인간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소한 이야기이지만 그게 이제 저희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가장 흔하고 저희가 겪을 수도 있고 가까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또 공감되시는 것도 더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촬영하면서 되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촬영하면서 참 좋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어서 오늘 밤 꼭 본방 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관전 포인트는 임마른과 박샤오름이 서로 대립되는 이미지였는데 서로를 통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후반부로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사 중에서 하나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이랑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웃으면서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감독님과 스태프분들과 이제 배우분들과 너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정말 물론 너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전 제작으로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촬영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스 한무라비 월화 11시에 방송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는 김명수의 잘생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촬영하다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임바른과 박차오름이 저 법원에서 만나면서 이들이 어떻게 자충우돌 부닥치면서
이끌어 나가고 또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재미있게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하는 도연 역할이 굉장히 매력 있어요. 저 맨날 혼나거든요. 맨날 혼내요 이렇게. 애정을 좀 많이 받고 싶은데 그게 좀 무서워요. 지금도 좀 무서워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또 소소하게 또 예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니까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송도현 선배님이랑 많이 안 붙어갖고 아쉽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는요, 가끔 TV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정보나 감정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저 받아들이게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네, 저희 미스 한무라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스로에게나 어떤 또는 이웃에게나 또 넓게는 사회에 대해서 내 자신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드라마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미스 한무라비의 최고의 관전 포인트는 사실 제일 큰 건 하나입니다. 시청자들의 리뷰에 따라서 주인공이 바뀌고 드라마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시청자의 그 리뷰 없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원작에 충실해서 완전 100% 사전 제작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박 감독님과 모든 배우가 원작에 충실해서 흔들리지 않고 찍었습니다. 영화하고 똑같이 찍었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가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 만큼 원작에 충실했으니까요. 흔들리지 않고 드라마 위주로 갔습니다. 그게 제일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100% 사전 제작 자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질문과 답이 오갔던 만큼 충분한 답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기사, 좋은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에서 나눴던 내용들을 오늘 밤 11시 JTBC 미스 한무라비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이로써 미스 한무라비의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JTBC 신입 아나운서 이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